안녕하세요. 펭수와 함께하는 수능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진짜 펭수 씨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되어가지고 유재석 님 정도 돼야 만날 수 있는 펭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림으로라도 함께하는 수능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올해 수능특강 사회문화는요, 스텝 2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앞에 붙습니다. 스텝 2.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네임으로 제가 이 강의의 컨셉을 말하자면 스텝 2. 문제로 다가가는 수능특강 사회문화입니다. 왜 스텝 2라고 했냐면요. 스텝 1이 있겠지? 스텝 1이 뭘까? 스텝 1이 뭘까? 바로 이거야. 여기 제일 위에 1등 사회문화 개념 홀릭입니다. 개념 홀릭.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텝 2라고 하는 이유는 스텝 1이 사회문화 개념 홀릭이고요. 그래서 개념 홀릭을 먼저 개념 홀릭이든 아무튼 개념을 먼저 한 학생들이 2단계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문제로 다가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특강에서는 이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스텝 2, 문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텝 2, 문제로 다가가는 수능특강입니다. 학생들이 제가 지금 스텝 1은 개념 홀릭이라고 말하면 개념 홀릭하고 그리고 수능특강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개념 홀릭은 다 개념이에요. 올 개념. 전체가 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그리고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사례로서 이슈로서 영화 뭐 각종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는 개념 이해 강좌입니다. 물론 기출문제도 풀고 선지 체크도 하고 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느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개념 홀릭은 올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홀릭이든 아니면 학교 수업이든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능특강에. 왜 그러냐면 이 수능특강은 개념 홀릭과 다르게 반반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에요. 개념과 그리고 문제가 반반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수능특강 교재에 올인할 겁니다. 수능특강을 완전 뜯어서 다 볼 거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념 플러스라고 하는 자료 하나하나까지도 빈칸 채우기식으로 다 바꿔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뜯어볼 겁니다. 물론 이건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이 수능특강 교재의 개념 설명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 판으로 딱 정리해서 내용 정리가 굉장히 이제 심플해집니다. 개념 홀릭 등의 개념 강의에서는 개념 설명을 세세히 정말 자세히 이렇게 했었다면 여기서는 개념이 완전히 단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특 뜯어봄! 제목이 그래요. 수특을 뜯어보겠다. 그래서 수특에 있는 문제, 선지 또는 앞에 내용 정리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가공해서 빈칸 채우기, OX 형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수특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사용하도록 이 자료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판 정리. 제가 칠판에 판서로 한 부분을 필기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프린트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료 두 가지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능특강 왜 중요한지.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능특강이요. 그냥 그거 안 보고 저는요 다른 문제집이나 기출 더 중요하잖아요. 기출 볼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출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특강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진이 이 수능특강 교재를 본다고요. 정책이 그래. 국가 정책이 50% 연계한대요. 다시 말하면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지문을 조금 변형한다든가 선지를 조금 변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수능특강 교재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즉 출제진들이 들고 다니는 교재라고 알려준 거야. 그런데 굳이 안 보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수능 출제진들이 보는 교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다른 많은 문제집 제작 과정도 알지만 그 어떤 문제집 제작 과정보다도 정말 뛰어난, 정말 여러 차례 수정하고 그리고 엄청난 출제진들이 만드는 교재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수능에서 굉장히 신유형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수능 특강에서 먼저 소개된 적도 있어요. 오류도 다른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는 많지 않고 없고 무슨 교재 판매 같네. 그런데 진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1등의 교재이고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올해 교재로 봐야 된다. 선생님 작년 거 있는데요. 작년 거 하나도 안 푼 문제집 받았는데요. 올해 교재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 교재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능특강 꼭 보셔라. 수능특강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에는 개념 강의 다 들은 학생 또는 개념을 뭐 조금 제대로 못 익힌 학생 이렇게 다 나눠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함께 쭉 다 완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40강이에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50분짜리 40강이고요. 그리고 개념을 한번 하고 온 학생들의 스텝 2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돌려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처음부터 쭉 함께 하길 바라냐면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부분 여러분 슬슬 읽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하면 꼼꼼히 중요한 부분 어디인지 체크하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풀이.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풀면 어떤 문제는 이거 맞췄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지, 체크 또는 제시문 분석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듣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쭉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물론 학생들 필요에 따라서는 개념 저 완전히 작년에 제대로 해서 올해는 수능특강 교재 혼자 풀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은 물론 선별해서 문제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요, 수능특강 강의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예습이 필수입니다. 물론 복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습이 필수다라고 말하는 건 스텝 2이기 때문입니다. 즉 스텝 1, 여러분 개념 했다. 한 번은 봤다. 라고 해서 여기 2회 독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예습해서 보면서 예습 먼저 해주시고요. 앞에 개념 읽고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강의 활용해 주세요. 예. 그러면 예습 복습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물어보죠. 예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 풀 때 앞에 개념 정리 이렇게 읽을 때 문제 풀 때 특히 이거 약간 걸리는데 체크, 선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 제시문 조금 애매한데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그 체크한 부분을 더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 체크한 부분 중심으로 더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복습은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한 1강 정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복습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제가 한 판 정리할 때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판 정리할 때 하는 식으로 한 판 정리 한 5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5분 정도 들여서 거시적으로 복습하셔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능특강을 오픈하는 이유는요. 지금 해야 돼? 수능특강은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특강을 오픈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능특강 강의를 찍어서 적어도 3월까지는 모든 강의를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수능특강 강의를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차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념도 안 했는데요. 지금 수능특강이 오픈해서 저 너무나 조바심 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안 늦었다고. 수능특강은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풀면 진짜 충분해. 진짜 최고지. 그러면 6월 모의평가에서 첫 번째 연계가 되거든요. 수능특강 문제가 한 300문제 정도 됩니다. 진짜 개념이 된 상태에서 맘 잡고 하면 이 300문제는요 토요일, 일요일에서 50문제씩 해서 한 3주면 풀 수도 있어. 네,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1월 말에 나왔는데 걱정돼요. 아니야, 안 늦어.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넣고. 그리고요, 사회문화에 어려운 거 선생님 표분석 문제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막 벌써 개념도 한 번 했을까 말까? 또는 개념도 처음 이제 막 하면서 그런 거 물어봅니다. 어려운 건 제일 나중에입니다. 표분석 등의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나머지 18문제를 모두 맞추고 나서 나중에 해야 돼요. 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회문화를 빨리빨리 막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건 물론 시기가 있긴 하지만
3월까지 해서 수능 특강까지 다 끝냈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으면 6월, 9월에 좋은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꾸준히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강조드립니다. 제가 어제요, 이 영화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뤘어요. 막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 찾아보느라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엄청 상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중에 정말 의미 있는 상이 뭐였냐면 이 앙상블상이에요. 미국의 배우 연합에서 준. 그래서 모든 출연 배우들에게 다 상을 주는 거예요. 너무 연기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이 작품상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빈부격차라고 하는 참 어려운 주제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처럼 사회문화의 진짜 너무 추상적인 이론들, 그리고 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여기처럼 한 팀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해가지고 오세요.